네, 2020년도 중졸 검정고시 2회 과학 부분 문제풀이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13번. 다음 중 식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무조건 세포겠죠? 세포. 답은 2번입니다. 자, 기본 단위가 어떤 순서로 연결이 되는지 먼저 볼게요. 맨 처음 세포가 있고요. 세포들이 모이면 뭘 만드냐면 조직을 만들죠. 세포에서 식물에서 예를 들자면 식물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만든다. 그럼 물관, 체관, 자기들의 역할을 하는 조직들이 만들어집니다. 체관 등등.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겠죠. 그 조직들을 묶어서 조직계라고 말을 해요. 네. 그래서 기본 조직이 있고 표피 조직이 있고 무슨 조직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조직계들이 모두 모여서 기관을 이룹니다. 이 기관은 뿌리와 줄기와 열매와 꽃 등 각자의 기관을 이루고, 자, 이 기관들이 모두 하나의 개체가 만들어지죠. 개체는 뭐냐? 혼자서 독립적으로 이제 생명활동을 하는 독립적인 개체를 말합니다. 네. 독립적인 생물로 이루어졌을 때 이걸 개체라고 해요. 자, 단위 순서는 이렇게 발전을 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다음 중 호흡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코, 2번 폐, 3번 위, 4번 기관지. 관련 없는 것은 3번이죠. 3번 위는 소화에 관련된 기관입니다. 15번 다음은 그림은 사람의 콩팥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자, 사구체는 어디에 둘러싸여 있냐면요. 주머니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 주머니 이름이 보먼 주머니예요. 네. 그래서 A는 보먼 주머니라고 말합니다. 자, 방광은 한참 아래쪽에 있죠. 이 콩팥에서 걸러진 것들이 방광으로 모이고 방광에서 밖에 요도를 통해서 밖에 오줌으로 배출이 됩니다. 자, 세뇨관은 어디 있는 거냐? 이 부분이 세뇨관이에요. 네, 이 부분이 세뇨관. 집합관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약간 이렇게 뭐야지 뾰족뾰족한 줄기가 하나 더 있어요. 네, 이 부분이 집합관입니다. 여기에 있는 부분이 집합관이라고 말을 해요.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네, 15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그림은 뇌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심장박동과 호흡 운동을 조절하는 중추는, 자, 처음에 대뇌부터 볼게요. 대뇌는 정신적인 활동을 하죠. 그래서 기억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학습도 담당하고 추리 판단 모든 걸 해요. 자, 간뇌의 경우에는 체온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혈당 조절도 해요. 혈당을 담당해요. 그 다음 소뇌는 신체의 균형을 담당합니다. 그 다음 연수가 바로 심장박동과 호흡을 담당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다음 중 인슐린을 분비하는 인체 기관은, 자, 여기는 어디인지 한번 볼게요. 1번 난소는 여성에게만 있죠. 여성의 자궁의 양쪽에 하나씩 있는 게 난소. 그래서 얘는 아니죠. 자, 소장에서는 어디를 말하냐면 위부터 대장을 거쳐가기 가운데 부분이에요. 이 중간 부분이 바로 소장인데 여기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십이지장과 기관이 있죠. 십이지장, 그 다음 여기에 공장이라는 곳이 있고 회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세 군데를 합쳐서 소장이라고 말을 해요. 자,
이자가 십이지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곳이고요. 췌장이라고도 말합니다. 되게 중요한 곳이죠. 네. 그래서 답이 3번. 정소는 어디냐? 남성의 생식기입니다. 난소는 여성의 생식기죠. 정소는 남성의 생식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정자를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정소입니다. 네. 그래서 답은 17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그림은 어떤 동물 세포 한 개가 생식세포 분열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생식세포 분열이 완료되었을 때 생성되는 딸세포의 개수는, 자, 딸세포는 어디냐?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개수가 몇 개냐?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맨 처음은 한 개였고 그 다음은 두 개로 갈라지고 안에서 자체 분열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 적절히 짝꿍이 씌워지면서 자체 분열이 일어나고 얘네들이 다시 또,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는 총 4개가 만들어졌습니다. 딸세포의 개수는 3번 4개입니다. 19번. 그림은 어느 집안의 생맹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생맹인 아들 가의 유전자형은, 자, 정상인 남자와 생맹인 여자의 염색체가 결합이 돼요. 자, 어떻게 결합이 되냐? X와 X 다시, X와 X 다시, X, X 다시, X, X 다시가 될 확률이 생기고, Y, X 다시, Y, X 다시. 이 4개 중 하나가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X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1번은 그냥 X가 나와서 안 되고 2번은 X가 나왔죠. 3번은 Y가 나왔어요. Y는 지금 그 생명 유전자나 정상 남자에게 없죠. Y가 나오면 안 되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1번 그림은 20번. 다음 중 마그마가 지표 위에서 빠르게 냉각되어 결정의 크기가 매우 작고 어두운 색을 띠는 암석. 자, 규암부터 볼게요. 규암은 마그마가 된 게 아니라 열을 받아서 변성이 된 변성암입니다. 2번 석회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생물의 유해, 뭐 조개 껍데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생물들이 죽어서 그게 퇴적돼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 현무암이 바로 마그마가 빠르게 냉각돼서 만들어진 게 현무암이에요. 네. 4번 화강암은 마그마가 천천히 식어가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마그마의 천천히 식어가는 속도에 따라 또는 빨리 식어가는 속도에 따라 암석이 다르게 분류가 되죠. 20번의 답은 현무암 3번입니다. 21번 그림은 깊이에 따른 해수, 바닷물이죠. 바닷물의 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부터 D 중 바람에 의해 혼합되어 수온이 일정한 층은, 자, 여기 보시면 깊이가 나와 있는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당연히 깊어지겠죠. 맨 처음에 0이었고 점점 해저 점점 깊어지는 거고, 그래프를 먼저 보실게요. A 구간은 똑바로 일직선이죠. B 구간은 갑자기 변합니다. C 구간, D 구간은 일정해져요. 자, 구간 설명을 해드릴게요. A 구간은 바람에 혼합이 되고 일정해요. 그래서 여기는 혼합층입니다. 자, B 구간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러냐? 수온약층이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 C부터 D 구간을 심해층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수온약층, 혼합층. 자,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수온이 일정한 층은 바람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지표면 가장 가까운 곳에 바람의 영향이 받겠죠.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지표면이 아니라 해수표면. 네. 22번 그림은 맑은 날 하루 동안 기온, 상대습도, 이슬점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상대 습도 그래프 있고요. 기온 그래프 있고요. 이슬점 그래프가 나왔어요. 그래프만 잘 보셔도 이 문제는 아마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프 해석에 관한 문제가 과학에는 많이 나오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기온은 6시보다 15시에 높다. 15시에 높다. 맞나요? 네, 맞죠. 네. 기온이 훨씬 높죠. 이때가 한 뭐 32도?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이때는 25도? 이 정도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1번이 맞네요. 2번. 15시에 이슬점은 15시에 이슬점 여기 말하죠. 기온보다 높나요? 기온보다 낮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3번 상대 습도는 6시보다 15시에 높다. 상대 습도 보이시나요? 6시보다 15시에 높다. 아니죠. 6시가 훨씬 높네요. 그래서 얘도 잘못되었고 4번 기온이 높아지면 상대 습도도 높아진다. 기온이 높으면 상대 습도가 높나요? 서로 반대되는 지금 그래프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잘못됐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3번 그림은 어느 날 A부터 D 지역의 온대 저기압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의 A에서 D 층운형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는 지역은 자, 층운형 구름의 모양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구름이 바로 층운형입니다. 자, 층운형 구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넓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넓은 지역에 비가 오고요. 자, 이 비는 거의 이슬비 수준이에요. 보슬보슬 내리는 이슬비 수준. 네, 이게 층운형 구름에 넓게 퍼져 있는 그 다음 요 구름 보이시나요? 자, 이 구름은 뭐냐? 적운형 구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적운형 구름은 위로 쌓여 있죠. 주로 소나기. 자, 소나기 어느 지역? 좁은 지역에 내리죠. 그래서 구름의 분포에 따라서 비가 내리는 지역과 비가 내리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답은 D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24번 그림은 우리나라의 같은 장소에서 보름 동안 같은 시각에 관측한 달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초저녁 동쪽 하늘에 보름달이 관측된 날은 자, 동쪽 하늘의 보름달 며칠인가요? 네, 15일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25번 표는 우리 은하에 속한 별 A부터 D의 색깔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별은 자, 표면 온도, 별의 표면 온도는 딱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온도가 높을수록 어떤 색을 띠느냐? 온도가 높을수록 푸른색을 띠고요. 온도가 낮을수록 붉은색을 띱니다. 네, 가스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스 키실 때 가장 뜨거운 온도, 가장 높은 온도는 푸른색, 그 다음 붉은색이죠. 그래서 25번은 가장 표면 온도가 높은 건 A 파란색입니다. 25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과학 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